지금 전편에서 설명한 그 오선익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오선익이라고 하는 이 바둑의 이치가, 그래서 당뇨가 이걸 만들 적에 이제 순임금에게 이제 지위를 넘겨주면서 양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대순정경에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역상이를 경수이시를 해서라 가라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이치, 별의 이치를 통해서 모든 이치를 알 수 있었다 하는 얘기고, 또 그래서 이 선기옥형이라는 거를 이제 도구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혼천이라고 이제 세종시대 때 이렇게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 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에 모든 삼로만상의 이치가 다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대순정경에 나오는 이 오선희기열에 대해서 해문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해문산이라는 게 돌해에 그럴 문자를 쓰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오선익이라고 하는 것이 만고의 법칙인데, 이게 모든 이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생장, 원형이정으로 돌아가는 이 원리가 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도리자 그럴 문자를 썼는데, 이것이 그 우주 이법이 둥그러지게 돌아간다고 하는 원리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얘기를 하면 이것이 천문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내려오면 지리가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해문산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이 오선일기 속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사람들이 정신 수양을 하는 이런 쪽에서 보통 바둑들을 옛날에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래서 고수들이 참 많았죠. 중국에도 고수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바둑에 대한 고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바둑의 고수들이 한중일에 보통 이렇게 전부 다 배포되어 있는데, 이 원리가 이 문화권이 같기 때문에 바둑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막부 시대 때 굉장히 국기로서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던 이런 적이다 보니까 바둑이 일본도 유명하죠. 중국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보면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병법에 능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둑을 원리를 알아야만 병법에 능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저 바둑을 갖고도 점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속에 구궁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낙서수의 438, 951, 276이라는 이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숫자만 가지고도 점을 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시습이라든지 특히 임진만 때 유성룡이라는 재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 바둑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이 그래도 어떤 학문의 이치를 깨닫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둑의 고수였었어요. 거짓말. 왜 그러냐면 바둑 속에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간의 흥망성쇠가 들어있고, 승패의 원리가 들어있고, 권세의 원리가 들어있고, 음양의 원리가 들어있고,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것만 능통하게 되면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척 보면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손바닥에 응용하면 그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옛날 그 한민희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이선 안에 이슬이 다 얘기를 했는데 내내 그 원리를 저 원리를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게 12지지 돌아가는 원리, 천간과 12지지 돌아가는 원리, 이 속에 8개가 돌아가는 원리. 이 모든 원리가 이 손바닥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것만 갖고도 저 원리를 이 손바닥에 딱 숙지하고서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봄 되면은 만물에 꽃이 피죠. 그죠? 만물에 꽃이 피는 건 절대적인 진리에 이게 누가 조물주가 이 태초에 우주가 만들어지는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태초의 조물주가 이 원리로서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속에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삼라만상의 이 모든 우주는 이 원리 속에 다 포섭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봄 되면 새싹이 만물이 쏙 솟아나는 거예요. 여름 되면 무성하게 만물을 키워서 성장시키고 확대시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을 되면은 알곡식만 싹 냅두고서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은 사그리 깡그리 그냥 전부 다 잠재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든 뭐든지 간에 이 삼면을 살 수밖에 없어요. 동쪽과 남쪽과 서쪽, 북쪽은 이건 휴식 기간이기 때문에 잠자야 되는 시간이고 휴식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휴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은 삶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금이 나오는 건데 그 하도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동물에 대해서 보통 15진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15진주, 낙서수 이 보게 되면은 그 하도에 점 이렇게 5개가 있고 양쪽으로 10수가 있잖아요. 5, 그죠? 흑점이 있잖아요. 양수 5점, 5점이. 근데 요 원리가 그러니까 5와 10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5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낙서수가 가로, 세로 어디를 곱하든지 간에 15수의 원리로서 다 돌아간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원리가 지금 이 낙서의 원리가 그대로 이 괴상도 마찬가지지만 육식갑자도 그렇고 모든 원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인체도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 선천은 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낙서수에서 4, 3, 8, 9, 5, 1, 2, 즉 낙서수가 지금 남방 쪽으로 금이 와 있잖아요. 그죠? 금이 와 있고 서방 쪽으로 지금 이치라고 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바뀌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죠? 근데 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원리예요. 이게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는 이때는 화급금의 원리가 돼야만이 모든 만물이 숙성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곡식이 우리가 보통 농사를 져보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얘기해요. 여름에 푹푹 찌고 가을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 만물이 익지를 않아요. 그냥 피농하는 거지 곡식이 절대로 여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자연대로 있는 그대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낙서수가 알려주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걸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극 속에 생이 있고 생 속에 극이 있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 거지. 음양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니 여자 같은 남자가 있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때요? 음체이기 때문에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쌓아두게 되면 분통이 터져요.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왜? 양을 사용해야 되는데 양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죄송스럽지만 말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남자는 체가 양이기 때문에 음을 사용이기 때문에 말만 하면 남자는 빈털털이에요. 말이 많은 사람들 치고 남자가 말이 많다? 그럼 뭔가가 약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얘기는 남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자는 당연히 말이 많이 해서 안에다가 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양적인 요소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몸 신체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는 말이 많으면 체가 양체이기 때문에 음을 사용에 대해서 말이 많게 되면 얘는 과도한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말이 많은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화극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있는 자연에서 있는 그대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냥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후천이 와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돼 있다면 후천이 올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체, 인간의 신체에서도 어떻게 되냐면 이 폐가 이 심장 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이 원리가 틀리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우리가 열 받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열을 많이 받는다고 보통 얘기는 열 받으면 뚜껑이 열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되세요? 내추럴이라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럼 터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심화의 열을 갖다가 방지해 주는 것이 금이 싸가지고 그걸 안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금도 풀이 있어야 우리가 코도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정중앙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만은 가장 코가 길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 공기를 우리가 흡입하면서 기를 흡입하면서 이것이 너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워지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코가 긴 거예요. 그래서 금에는 불이 꼭 있어야 돼요. 또한 그러니까 심장과 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인체에서도. 그러니까 원리 그대로 그래서 남방 쪽에 그래서 그 사구금이 가 있는 거예요. 서방 쪽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원리가 있는 그대로 자연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상극이다. 하도에서는 상생이니까 이것은 천도가 돌아가는 원리를 그대로 설명해 준 거고요.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만물이 숙성되고 익혀지는 과정에서는 이게 상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모든 원리를 볼 적에 상생이 좋다고 하지 말고 또 상극이 나쁘다 하지 말고 상생 속에 분명히 상극이 들어있고 상극 속에 분명한 상생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음양론적인 측면에서 이 모든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항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음양 원리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음이면 하나는 양입니다. 항상 상대적이죠. 모든 원리가. 육식 간지도 그렇고 식간 식이지도 그렇고 우리가 모든 원리가 항상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도 남자의 짝은 여자듯이 여자의 짝은 또 남자듯이 항상 보면은 목의 짝은 금이에요. 수의 짝은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반대의 구역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야 맞닥뜨리죠. 왜냐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조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둘이서 똑같은 방향을 만약에 왜 같은 플러스인데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로서 서로 상응하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조화가 거기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거죠. 10. 1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옆으로 돼 있고 하나는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그 원리가 낙서수에서 지금 못 돌아가는 그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5가 확장되면 바로 동서남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음양이에요. 하나는 안의 원과 바깥의 원이 음양으로서 이렇게 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 다 그러니까 상탈목했다. 하나는 양목이고 하나는 음목이고 이치로 했다. 그러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고 이 모든 원리가 음양으로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극이 아니라 상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원리에 응통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보면은 저 속에 태극이 돌아가는 원리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태극이 돌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저거 말고 딴 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딴 게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이라든지 모든 기문이라든지 사주명리라든지 이 모든 원리들이 전부 다 이 속에서 나온 거지 다른 원리가 있다고 하면 벌써 나왔겠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맞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벌써 없어졌어요. 저 원리 저거. 이것을 옛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간단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오선얘기라고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중요한 토는 주인이니까. 그래서 종을 주는 모든 우리가 이 만물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존재하나요?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저 하늘도 저 별들도 전부 다 땅이잖아요. 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들이 그걸 우리는 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이 체를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로서 인간이 가장 늦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문이 발달하게 되고 모든 시체가 완성된 것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완성된 겁니다. 왜? 모든 원리가 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 15수라고 하는 저 원리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들여다보시면은 찬찬히 하도든지 낙서든지 모든 원리를 그림 그리는 데를 들여다보시면은
처음부터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갖고 모든 윗사람들이 다 응용에 방편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게. 그래서 다른 거 생각지 마시고 하나라도 뭔가 알려면은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나는 바라고요. 좀 더 이런 쪽의 공부를 이 동문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합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현무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정산 이 어르신께서 거꾸로 사략 통감 대학 수학 논어 맹자 시전 서전 주역 이렇게 딱 해서 일자 오결이라는 얘기를 그 속에 딱 기록을 해놨죠.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 이 인간의 이치가 이 사서상경 속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가 그 천지공사라는 틀 속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중국 역사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천지공사를 집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알려거든 이 적어도 이 사략부터 치유까지 완파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 일자오결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한번 자전에서 찾아보세요. 응? 다 나오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얘기들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응? 제가 알려주기 전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런 거 공부는 하고 엉뚱하게 앉아서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요. 감은 내가 직접 따야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응? 그러다 보니까 그 무의고곡이라는 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기초 동양 종 무의고곡 이런 얘기들이. 그 무의고곡이라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낙서수를 갖고 운영하는 무의고곡이에요. 이 원리가. 응? 그러니까 모든 이게 기초 동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그 어르신께서 상대님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께서 짜놓으신 원리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줬어요. 직접 손으로 글을 써서 남긴 내용은 현무경 밖에 없어요.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현무경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천지공사를 짜면서 모든 대의가 그 속에 응집시켜 놓은 거예요. 파악하라고. 근데 이거를 점 하나가 어떻네, 부적 같은 내용을 그려가면서 이게 뭐가 어떻네, 여기에 맞네. 아니 글자도 해석을 못하면서 원리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그거 갖다 그려놓고 하면 다 되냐고요. 그게 모든 원리가. 그래서 현무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문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에 북방에서 온 원리이기 때문에 천상옥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거물현자의 호반자를 수겁니다. 응? 그런 거지 딴 게 뭐 있어요.
북방은 여기 보면 어둡잖아요. 그죠? 해자축에 겨울은 어둡고 깜깜하고 밤은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그곳이 있는 곳이 바로 저 건기가 놓여 있는 저 천상옥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그래서 수를 우리가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현무경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옥경에 있는 현무경은 지금 이 정산 어르신께서 취한 이 현무경은 전혀 틀린 거예요. 단 여기 와서 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다가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만드신 거고, 옥경의 내용, 현무경은 전혀 틀린 내용입니다. 그거는 블로그에도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기록을 해줬습니다만 그거는 오직 주인만 보는 거고 그거는 조화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나와야 하는 내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현무경은 천지공사의 근간 핵심적인 요소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